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가 주말 사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전체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겼고 지난달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 수는 무려 8배, 환자 수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LA 카운티는 미 전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35명, 추가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00여 명의 입원 환자 중 중환자 비율은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급증세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시작했습니다. We will be implementing an order requiring masking indoors, regardless of vaccination.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 관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2차 접종을 해야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Especially when against the Delta variant, when given as 2 shots in a series. Both vaccines are most effective 2 weeks after the second dose, with each exceeding 90% effectiveness against severe dise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in real-world studies.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일주일 사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38개 주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CDC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을 내놓은 지 2달 만입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CDC는 새 마스크 지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마스크 강제 착용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인 각 지역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국도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들 가운데 양성 환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향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면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자 중 일부가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 자가격리 면제제도 시행 2주 만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달 초부터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해외 백신 접종자는 16,000여 명 수준입니다. 이 중 12명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10명은 아랍에미레이트, 1명은 폴란드, 마지막 1명은 우간다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자의 대부분은 시노팜 백신 접종자로 확인됐지만 해외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일부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돌파 감염자로 분류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산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LA 초용사관은 자가격리 면제 재검토에 대한 공식 지침은 없었다면서 섣부른 확대 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백신 접종자 중 한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국가별 돌파 감염 수치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일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한국 정부는 해외 백신 접종자 중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날 경우 백신 종류나 접종 국가별로 자가격리 면제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주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달 만에 1,000명을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어제 뉴욕주의 하루 확진자가 각각 1,156명, 1,142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마지막으로 1,000명 이상의 하루 확진자를 기록한 날은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뉴욕시의 하루 확진자 수도 5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499명, 7일 평균 감염률은 1.62%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경우 1.05%에서 1.82%의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급증 조짐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비백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CNN, 팍스뉴스 등에 출연해 제2의 대유행 사태 재발을 경고했습니다. CNN 등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만 9천 명을 넘어 지난 4월 중반 이후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사흘 연휴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추가 사망자도 515명이 나와 7월 들어 두 번째로 500명을 넘겼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강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집단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 한 차례 충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결국 경찰이 출동해 불법 시위 혐의로 40명을 체포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타운 인근 위스파 앞입니다. 성소수자의 스파 입장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 전 같은 문제로 이미 두 집단은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모임에서는 성소수자의 찬반 문제에 더해 극우 성향을 띤 단체와 극좌성향의 단체까지 합세하며 시위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명목으로 40명을 체포했으며 현재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시위대들이 과격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결국 고무탄을 발사하고 경찰봉으로 구타했으며 이 장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파 중심의 큐어넌이라는 단체가 참여해 소아 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구호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으며 반대 집단인 안티파는 위스파 인근 정부 건물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낙서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40명에게서 스턴건, 나이프, 페퍼 스프레이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의 발단은 지난 26일 위스파 측이 성전환자라고 밝힌 한 남성을 여성 전용 사우나에 입장시키며 시작됐습니다. 성전환자라고 밝힌 사람은 여성들만 있어야 할 구역을 활보하고 다녔으며 이에 격분한 여성 손님들은 위스파 측에 환불을 요구하며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위스파 측은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출입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는 9월 14일로 확정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모두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주지사 사임이 확정될 경우 잔여 임기직에 도전하는 후보가 모두 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후보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8명, 무소속 8명, 녹색당 2명 등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와 경쟁했던 사업가 존 칵스 후보,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이자 트랜스젠더인 케이틀린 제너, 케빈 폴코너 전 샌디에고 시장 등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뉴섬 주지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뉴섬 주지사 최측근의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도중 사임했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 선거 당시에는 무려 135명의 후보가 출마해 아놀드 슈왈제네거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 대한 투표 용지는 8월 16일부터 유권자들에게 발송됩니다. 투표는 뉴섬 주지사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대체 후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첫 번째 항목에서 과반 이상의 유권자 찬성이 나올 경우 41명의 후보들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한편 특별 선거 형태로 치러지는 이번 소환 선거에는 모두 2억 7,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인도대사에 지명되면서 잔여 임기를 소화할 임시시장직에 누가 오르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세티 시장 직전에 시장을 역임했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릭 가세티 시장은 연방 상원에서 인도 대사직 최종 인준 과정을 남겨둔 만큼 아직 시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과반으로 인준이 가능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올 경우 인준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준안이 통과되면 LA시 의회는 앞으로 1년 이상 남은 잔여 임기를 맡을 시장 대행을 지명하거나 조기 보궐선거 실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재로선 시장 대행을 지명해 잔여 임기를 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가 복잡해집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이 이미 차기 시장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에 도전하는 다른 시의원들이 시의장이 시장직 잔여 임기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외부 인물 중에서 시장 잔여 임기를 소화할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8년의 시장직을 역임했고 누구보다 LA 시정의 밝은 인물이라는 점, 이미 임기 만료로 더 이상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도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이 적임자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 역시 제안이 올 경우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임시시장직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임시시장 후보군으로는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 외에 가세티 시장과 경쟁했던 웬디 그루웰 전 LA시 조정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수요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물 1층에서 65세 이상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점심 도시락과 함께 비상용 호루라기, KN95 마스크, 세정제와 쇼핑백 등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과 경동 나비엔, 에스더림 등 여러 업체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두 28차례에 걸쳐 노인과 저소득 시민 11,460명에게 도시락과 마스크, 가정 간편식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커뮤니티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스타 강사 김미경 씨를 초대해 코로나19로 지친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는 물론 아시안 혐오 범죄 등으로 지친 한인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삶과 성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부법과 습관, 마음가짐까지 일상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 미주 한인들을 위한 김미경 리부트 강연은 서부 시간으로 오는 8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등록 선착순 100명에 한해 온라인 줌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이외 추가 등록 인원은 김미경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